자, 두 번째 시간 민법 108조 통정 허위 표시를 보겠습니다. 교재와 관련을 해서 자, 77페이지 쪽입니다. 자, 지금 민법 108조가 통정 허위 표시입니다. 자, 이 통정 허위 표시는 일단은 어떤 채권자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있으면 채무자가 있게 마련인데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채무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빚을 잘 갚으면 되는데 이 빚을 잘 안 갚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자가 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용정보회사에게 의뢰를 했더니 이 채무자 앞으로 부동산이 있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채권자가 하는 소리가 이런 괘씸한 부동산이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갚아야지 왜 돈을 안 갚으면서 돈을 쓰고 다녀? 그러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을 했어요.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을 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경매를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경매가 들어가면 강제 경매라 그래요. 다시 한번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가면 뭐라 한다고요? 강제 경매고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가면 임의 경매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를 넣어야 되니까 강제 경매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 절차에 돌입하니까 이 채무자 갑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자기 지인 을과 짜고서 또는 합의하에 또는 양해하에 또는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해서 재산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재산을 빼돌려서 소유권 이전 등기 갑 명의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법 조문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을 통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짜고서 빼돌렸다, 합의하고 빼돌렸다, 양해하에 빼돌렸다, 공모해서 빼돌렸다. 이거를 법에서는 다 뭐라 한다고요? 통정이라 그래요. 통정 그랬으니까 뭐 정을 통했다 이거 아니고 또 오해하지 말고 그거 아니고 그러면 이게 빼돌리기 위해서 계약서가 필요한데 계약서는 가짜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장 매매라 그래요. 가장 거짓이죠. 그래서 가짜 계약, 가장 매매 계약입니다. 가장이란 말은 거짓입니다. 거짓 계약서를 짜서 페이퍼상으로만 팔고 사고 한 것으로 해서 그걸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가장 매매 계약 자체가 가장 거짓이니까 이 계약 자체가 무효고 이 무효에 의해서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이 등기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을은 지금 갖고 있는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무효의 등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갑과 을은 갑과 을 사이 이건 당사자라 그러는데 이 당사자는 언제나 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가짜 계약이 언제나 무효입니다. 두 번째로서 이것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계약이 뭐라고요? 무효. 가짜 계약이니까 무효잖아요.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행 전이면 이행이 필요가 없어요. 무효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행을 했다. 이행 후면 어떻게 되냐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돌려달라 해서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돌려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이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다시 한번 당사자 사이에 이 무효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무효는 무슨 무효라고요? 상대적 무효예요.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당사자 간에만 무효고 3자한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103조 위반은 뭐예요? 절대적 무효잖아요. 이건 상대적 무효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통정허위 표시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이게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민법 746조 불법 원인 급여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불법 원인 급여. 불법 원인 급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한 거예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행한 게 있으면 돌려주세요라고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을한테나무가 이 등기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효니까 무효고 746조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거 돌려달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이 모든 일이 지금 벌어진 것은 채권자가 강제 집행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봐 여기 채권자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강제 집행 절차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재산을 빼돌리게 된 거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상태를 보면 말이죠. 이 채무자는 굉장히 순진한 사람이구나. 요즘 사람들은 자기 앞으로 저렇게 재산을 안 남겨놓는데 저 사람은 많이 순진했구나. 이런 생각을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은 빚은 갚아야죠. 빚은 갚아야 되는데 빚이 있는데 저게 자기 부동산 자기 명의로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은 빚을 갚든지 아니면 어떻게 처분을 하든지 뭘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순진했을까? 강제 경매를 맞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채무자가 현재 갑인가요? 여기 봐요. 채무자가 누로 돼 있어요? 갑. 채무자 갑입니다. 채무자의 지금 현재 허위 표시는 무효죠? 지금 채무자가 가짜 계약 쓴 것이 가짜 계약이니까 허위 표시란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요? 허위 표시. 허위 표시라니까. 말만 바꾸면 새롭지? 단어 하나만 바꾸면 아주 새롭게 느껴져 지금. 자, 채무자의 허위 표시가 지금 무효인가요? 채무자의 허위 표시가 뭐가 됐다고요? 무효예요, 무효. 채무자의 허위 표시가 무효입니다. 이 채무자의 허위 표시의 무효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뭘 행사한다고요?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지금 등기가 을한테 넘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 등기 무효다라고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법원에다 청구하면 돼요. 법원에다가 채권자 취소권. 그래서 요 가짜 계약에 근거해 가지고 등기가 넘어간 거 이거 무효니까 요 계약 요 계약을 갖다가 취소해 달라. 그래서 요걸 갖다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계약 가짜다. 이걸 갖다가 갑과 을한테 얘기해봐야 싸움밖에 안 나니까 어디다가 하면 된다고요? 법원에다 하면 돼.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무효가 되어졌는데 그럼 을이 무효의 등기를 갖고 있으니까 일단 보관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등기가 무효지만 등기부에는 무효가 안 찍힌다 그랬나요? 등기부에는 무효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그럼 등기부 팀은 누구 것으로 보인다? 을 것으로 보여. 등기가 을한테 가 있고 무효는 찍히지 않으니까 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을이 이걸 제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기화로 해서 매매를 해가지고 이거를 제3자한테 넘겨버렸다는 겁니다. 제3자 병에게 넘기고 병이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는데 선의의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렇게 해보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사법상 효력이 유효기 때문에 그대로 선의의 3자는 소유권을 뭐 한다고요? 취득한다. 이렇게 돼버려요. 왜 이렇게 되냐면은 지금 원소유자인 이 부동산의 원소유자인 갑은 이 무효인 걸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할 수 없다.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죠. 갑과 을의 계약은 가짜 계약이지만 을과 병의 매매 계약은 진짜 계약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고요?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무효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니까 등기 말소할 수 없다. 등기 말소 청구 안 돼요. 등기 말소 청구가 안 되는 못 돌려받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이죠. 이 선의는 추정을 받습니다. 자, 다시 합니다. 3자의 선의는 뭐 한다고요? 추정을 받아요. 자, 민법 전체가 다 똑같은 법리가 적용되는데 추정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를 하나로 묶기 시작하면 시간이 전략이 돼요. 그래서 전체 똑같은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만 알면 문제가 금방 딱딱딱 답이 그래서 민법은 고득점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똑같은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의 패턴 가지고 끝까지 전체가 다 적용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전체 내용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부분들을. 그래서 추정되기 때문에 추정을 받는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뭐 할 필요가 없다?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입증 책임을 지지 않는 겁니다. 입증을 할 필요가 없게 돼요. 자, 하나 더. 이 선의는 무과실 요건을 적용한다 안 한다? 무과실 요건, 과실이 있더라도 선의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과실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선의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뭐 한다고? 취득한다. 그래서 과실이 있어도 돼요. 과실이 있다. 이 3자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왜? 무과실 요건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3자는 선이기만 하면 그대로 보호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통정의 표시 이 단독행위에도 적용되고 지금 단독행위에 적용이 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건 없는 것은 적용되지 않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잠깐만, 상대방 없는은 적용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혹시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네. 안 가르쳐주고 질문을 하고 지랄이야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왜 안 가르쳐드리고 질문하냐면 충분히 여러분이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왜? 생각을 해야 자꾸 맞추지 그냥 제가 해주는 대로만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늘질 않는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데 충분히 지금까지 강의 들은 것만 갖고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안 가르쳐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통정 허위 표시가 적용되지 않아요. 왜 적용되지 않는다? 짤 놈이 없잖아. 누가 없다고요? 상대방하고 짜야 되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으니까 짜고 합의, 양해, 공모할 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우지 않아도 당연히 해결이 돼야지. 짜야 되는데 공모해야 되는데 합의해야 되는데 합의할 놈이 없네. 합의할 놈이 없어. 상대방이 없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그냥 너무 그냥 획일적으로 내가 해주는 것만 자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자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 그래야 실력이 는다고요. 그러니까 왜 강의를 안 하고 질문부터 먼저 했는가?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하게 하는 시간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하고 짜야 되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짤 상대방이 없으니까 고로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애우지 않아도 짤 사람이 없네, 합의할 사람이 없네, 공모할 사람이 없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적용이 없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신분행위나 공법상 행위 이런 것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건 다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여기 성립요건인데 이 성립요건과 관련을 해서 저 뒤에 있는 분이 이제 카메라를 이쪽으로 살짝 옮겨볼까요? 옮길 줄 아시나 모르겠네. 이게 아마 지금 여기에 비춰져 있는 것 같은데 여기도 한번 여기까지 잠깐만 비켜주세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예, 예. 그래서 통정허위 표시도 성립요건이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고 의사 표시가 불일치되고 불일치를 갖다가 인식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마찬가지로 동기라 이유는 불문한다. 그래서 동일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자, 이쪽으로 이제 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 통정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가 일어났을 때 3자한테 넘어가면 못 돌려받는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저 교재를 좀 봅시다. 지금 78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허위 표시와의 관계에서 거기 1번에 당사자 관계는 무효다. 2번에 양가 2번에 허위 표시는 그 소관에 있는 거 보지 말고 큰 것만 볼게요. 양가 2번에 허위 표시는 반사회적 법률 행위가 아니다. 설명 다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3번에 무효인 허위 표시도 채권자 뭐라고요? 취소. 채권자 여기 써놨죠. 여기 무효인 법률행위도 뭐가 된다고요? 채권자 취소권. 무효의 행위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설명 다 한 거예요. 여기서 그냥 확인만 쭉쭉쭉 하는 거예요. 79페이지 꼭대기가 3자에 대해서 무효인데 무슨 무효라고요? 상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고요? 대항하지 못한다. 다 설명드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허위 표시로부터 보호받는 3자와 보호받지 못하는 3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81페이지 쪽으로 한번 먼저 가볼게요. 81페이지 그 꼭대기에 보면 그 심화학습이 나와 있는데 그 심화학습에 보면 허위 표시에 그 3자에 해당하느냐라고 해서 해당하는 자가 쭉 나와 있고 그 2번에 보니까 허위 표시에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별표 치고 거기 지금 5개 있는데 왼쪽으로 묶어보세요. 중간에 2번에 허위 표시에 제3자에 뭐 한다고요? 해당하지 않는 자. 그래서 거기 5개가 나는데 왼쪽으로 묶어서 별표를 2개 치고 가장양수인의 포괄 승계인 이 포괄 승계인 상속인 당연히 보호되는 3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을 형광펜 쳐보세요. 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제3자면 거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라고 돼 있죠. 예, 거기다 가로 열고 제3자 이렇게 써요. 수익자 뒤에다 뭐라고 쓴다고요? 제3자. 다시 할게요. 지금 81페이지라고 있습니다. 81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박스 안에 2번에 거기 2번 동그라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뭐라고 한다고요? 제3자. 그러면 자, 잠깐만요. 학생분들이 이거 되게 잘 틀리는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수익자는 제3자로 본다 안 본다? 거기 지금 제목이 안 본다고 돼 있잖아 지금. 제목이 뭐라고 돼 있다고요?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목부터 내가 얘기해 줬잖아요. 제목부터.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잠깐만. 이거 2월 넷째 주에 강의를 했는데 기억이 또 안 날 거야. 그새. 갑과 을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면서 3억짜리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계약금만 3천만 원을 매도인이 받도록 하고, 그러면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2억 지금 7천이 남았는데 2억 7천은 나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제3자 이 병한테 줘라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요구했기 때문에 갑을 갖다가 요약자라고 했고, 그것을 지금 을이 승낙했기 때문에 을을 갖다가 낙약자, 결론적으로 을이 2억 7천을 줘야 되니까 채무자. 그래서 을은 채무자 겸 낙약자다. 제3자를 우리가 수익자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 3자는 이걸 갖다 우리가 3자를 위한 이야기인데, 3자를 위한 이야기에서 제3자, 이 3자 수익자는 우리가 말하는 3자다 아니다? 아니다. 3자가 아니다. 3자가 되기 위해서는 을과 계약을 맺어서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 등록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되는데, 이 병은 갑과 을의 계약에 관여한 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수익자 병은 이 계약을 갖다가 2억 7천원 안 준다 하더라도 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거나 이렇게 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3자를 위한 계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기억하세요? 2월 넷째 주에 그렇게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3자에 해당되는 수익자가 갑이나 을과 이해관계를 맺고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등기를 넘겨받은 것도 아니고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3자는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넘겨받았죠. 그러니까 3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상대방으로부터 이해관계를 맺어도, 이해관계 계약했으니까 이해관계 맺었네. 이해관계를 맺었고 등기 등록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라야만이 보호되는 3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 문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 수익자는 3자인가 아닌가, 이게 가장 많은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겁니다. 3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돼. 너무나 많은 정답으로 올라왔던 상황이라 말이에요. 방금 전에 해드렸지만 이 3자를 위한 계약 3자는 요약자나 낙약자하고 계약을 맺은 게 있다 없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자는 우리가 이 수익자는 제3자라고 안 불러요. 그냥 수익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3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되는 3자가 아니다. 이게 정답으로 지금까지 아주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요 3자냐 아니냐만 단독 문제로 지금 여러 번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요 내용을 낸 적도 있지만 3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단독 문제가 지금 여러 번 나왔다고요. 3자에 해당하는 거, 안 되는 거, 이것만 골라라 라고 해서 여러 번 나왔는데, 잠깐만, 보호되는 3자가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상대방과 이해관계 계약입니다. 이해관계를 맺어갖고 뭐 한다고요? 등기 등록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가 취득돼야만이 뭐가 된다고요? 보호되는 3자요. 그러면 지금 이 병이 가압류를 통해서 지금 가압류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을과 이해관계가 있는 병이 가압류했습니다. 물건. 자, 보호되는 3자단이다. 다시 을과 을의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다고 병이. 자, 보호되는 3자단이다. 자, 지금 기초가 하나도 없어. 가압류라고 하는 것은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압류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된다고? 등기. 등기했네. 병이 가압류란 등기를 하게 되면 보호되는 3자라고 실컷 얘기했는데도 가압류가 등기인지 머릿속에 없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야. 이렇게 단독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해도.
조금 우리가 이제 4월 달에 4월 1일인가 그 특강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바로 그 기출 문제를 쫘라락 풀 건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출 문제 풀고서 물론 풀립니다. 왜 풀리느냐? 이론 정리를 해주고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왜? 그냥 문제 들이대면 안 풀리니까 이론 정리를 하면서. 아니 우리가 보는 기출 문제는 10월 달에 출제된 것들이잖아요. 다. 언제 출제했다고요? 매년 10월에 본 거잖아요. 매월 10월 넷째 주에 본 거니까. 그러니까 난이도가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 있는 상태 거를 지금 4월에 푸니까 아직 실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론 정리를 해 가면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어요. 그냥 문제 들이대면 문제 안 풀리니까. 이제 그런 얘기 나온다고. 아이고, 니만 풀고 갔어. 이런 소리 안 들으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론 정리를 웬만큼 해주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출특강은 나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안 들을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전원 다 들으셔야 돼. 다 들어라! 됐죠? 근데 분명 그 얘기했어. 다 들으라고. 제가 저 부산 하단 오거리에서 학원을 지금 했는데 지금 그 학원을 지금 처분했습니다만은 그 이름이 이제 하단 제일법학원이었는데 그럼 거기서 60대 여자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자기 자신을 와서 얘기를 하는데 나 이거 자격증 꼭 따야 되는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나이도 많은데 이거 될까요? 와서 그러는데 기출문제 특강 듣고 이걸 갖다가 한 5번 정도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점수 나옵니다. 라고 했더니 글자 그대로 그 사람 특강 듣고 그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거 문제 뭐가 맞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맞죠. 이거 맞습니다. 그럼 학생이 물어봅니다. 왜 맞는데요? 몰라. 그 사람 나오는 입에서 딱 나와. 몰라. 근데 답은 정확히 맞죠. 그게 왜 답인지는 모르는데 그게 답이래. 문제를 내온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맞춰. 이거 답인데. 근데 왜 답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외워버려가지고 5번 정도 보니까 완전히 숙제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올라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2차도 그렇게 합격을 하고 지금 거기 장림시장이라고 그 장림동 장림시장 들어간 입구 쪽에다가 중개업소를 차려가고 지금 잘 아직도 하고 계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개사는 나이 불문 학력 불문이냐. 그러니까 내가 학력이 짧은데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이 많은데 무슨 나이로 갖고 무슨 뭐 하나 공부를 엉덩이로 하는 거 엉덩이로 깔고 앉아서 오랫동안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계속 쓰고 마르고 닳도록 노트 필기하고 책 보고 외우고 이렇게 하는 거지 머리로 하는 거 아니야. 무슨 머리로 중개사 따나면 아니니까 나이 걱정하지 말고 학력 걱정하지 말고 시간 없다. 없는 시간 내서 해야 돼. 그러면 보통 기출문제 분석 특강이 끝나고 나면 보통 50에서 55점 정도는 바로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점수가 70에서 75점인 거. 민법 점수는 70에서 75점이 필요합니다. 왜냐? 개론 점수는 잘 안 나오니까. 개론은 믿을 수가 없어. 개론 점수는 믿지 못해. 그러니까 민법은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맞출 수 있어요. 리얼리 정말로. 그래서 그리고 민법은 고득점이 정말로 가능한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 작년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닌가. 점수가 얼마씩 나왔나.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70에서 75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개론은 45점만 맞아도 합격할 수 있다는 소리가 돼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조금 더 안전하게 가려면 50점, 개론이 50점만 나와주면 이제 안전빵으로 가는 거야. 왜? 민법이 70에서 75점 정도를 맞아주니까. 그러려면 기출문제를 많이 반복해서 풀어줘야 돼요. 근데 2차는 이게 자꾸 케이스가 바뀌기 때문에 곤란한데 1차는 바이블이야. 기출문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론이나 민법도 그렇습니다만은 기출문제가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옳은 것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옳은 것은 틀린 것으로 바꾸고 숫자만 바꿔놓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2차 과목은 법이 자꾸 개정이 되다 보니까 케이스가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조금 기출문제가 이렇게 여기가 잘 난다라는 것은 짚을 수 있지만 그게 꼭 바이블이 되지는 않아요. 자꾸 바뀌면서 새로운 것을 자꾸 내기 때문에 이게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1차는
어떤 기출문제가 바이블입니다. 없는 시간 내서라도 꼭 들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거기 3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등기 등록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라 그랬습니다.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다 그랬으니까 가압류했다는 말이 나오면 등기한 거다 안 한 거다? 한 거다. 가압류가 등기인지 아닌지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가압류 등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되는 3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특이한 건 파산 관제인입니다. 파산 관제인도 보호되는 3자로 가는데, 잠깐 봅시다. 거기 파산 관제인 써놨을 거야. 거기 9번에 있다. 9번에. 거기 그 위에입니다. 그 위에 그 보호되는 3자의 9번에 보니까 가장이란 말은 뭐예요? 거짓. 가장이 뭐라고요? 거짓. 거짓 소비대차에 의해서 대주가, 자, 대주가 뭐예요? 국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대주는 돈 빌려준 사람을 대주라 그래요. 다시 한번 대주가 뭐라고요? 돈 빌려준 사람. 대주가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는 그 파산 선고 받았을 때 파산 관제인, 이 파산 관제인도 뭐로 본다고요? 보호되는 3자다. 다시 한번 파산 관제인이 뭐 한다고요? 보호되는 3자. 다른 거는 다 보면 돼요. 근데 그 9번 파산 관제인이 보호되는 3자냐 아니냐, 이거 하나만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그냥 다 눈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등기 등록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 취득했다, 이것만 알면 다 해결돼요. 파산 관제인 하나만 잘 모르는 내용이니까 그거 하나만 정리하가 끝나면 돼요. 그럼 잠깐만, 이 파산 관제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하는 그 시점, 파산 관제인이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하는 시점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파산 관제인 개인의 선의 악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총파산 관제인의 이 대출자들의 또는 이 채무자들의 그 선의 악의를 가지고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관제인의 파산 관제인의 개인의 선의 악의를 가지고 따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산 관제인 개인의 선의 악의를 가지고는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선의 악의를 따지도록 돼 있다. 판례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일단은 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프린트물에 있는 걸 하나 볼게요. (106페이지) 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106페이지에 그 02번 하나 볼게요. 02번.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통종한 허위의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을에게 해 주었다. 그 후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 박스 모르는 병을 뭐라 그래요? 선의의 병입니다. 모르는 병과 위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누가 소유자예요? 병. 여기 봐, 여기 지금 선의의 병에게 등기를 해줬으면 선의의 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니까 병이 지금 소유자가 돼버린 상태죠. 문제상으로 벌써 답이 나온 거예요. 누가 소유자다? 병. 선의의 제3자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그랬으니까 모르는 선의의 3자면 등기가 넘으면 그대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상으로 누가 소유자다? 병이 소유자다. 답이 딱 떨어진 거예요, 벌써. 자, 그러면 1번부터 봅니다.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여기 봐. 여기 다 돼 있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가장 매매는 뭐가 됐어요? 무효다. 무효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과 을의 채무는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무효니까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그래서 그 갑과 을은 매매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1번 이상이 없지. 그래, 그래서 자꾸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 거야, 문제를. 다 해놨어도 본인이 할 때는 안 쉽단 말이지. 자,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여기 써놨네. 여기 등기 말소 청구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대항할 수 없으니까. 등기 청구할 수 없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누가 소유권 취득했어요? 병. 그래서 현재의 소유자는 병이에요. 좀 틀린 걸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잠깐만 여기 보세요.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악이면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죠. 그래서 병, 너 악이다 라고 갑이 주장해야 되니까 주장자가 뭐 해야 돼요?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병의 악의를 입증해야 되는 건 누가 입증한다? 갑. 그래서 갑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병이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해요? 못해요? 여기 봐. 여기 다 써놨네. 여기 지금 삼자 병에게 선이더라도 과실이 있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그래서 무슨 요건이 없다 그랬어요? 무과실 요건 적용하지 않는다.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과실이 있더라도 선이기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선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과실이 있더라도 무과실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선의의 3자는 그대로 소유권 취득하는데 거기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 취득 못한다. 그랬으니 5번이 틀렸고 답이 됐단 말이죠. 쉬워! 너무 쉬워! 이 거저먹기 하자 이거. 자, 그 다음에 거기 03번을 가가지고 허위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몇 회라고 돼서 기출문제 그게? 23회. 자, 그래서 대항할 수 3자에게 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고 했습니다. 1번 가장 전세권의 전세권 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자, 보호되는 3자다 아니다. 고민하지 마 제발. 가압류는 뭐 한 거라고? 등기되어 있다 그랬잖아. 등기되면 보호되는 3자라 카이. 노래를 불러야 돼. 어려워마 두려워마 아무것도 아니야. 음이 안 맞았어. 삑사리 났어. 아니 근데 계속 얘기했잖아. 가압류는 등기라고. 그러니까 가압류가 등기인지를 모르면 내년에 또 만나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가압류가 등기인지 모르면. 그러니까 내가 가압류 등기라고 알려줬잖아.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허위로 체결된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3자도 아니다. 그래 보호되는 건 아니다. 그래 보호 안 돼. 이거네 이거 수익자 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X 보호되는 3자도 아니다. 아니다. 그놈이 답이 됐네. 그래서 너무 쉬워. 뭐야 이거 간단하잖아. 그 답이 너무나 뻔해. 그래서 이건 띄워봐야 반산의 비록이야. 갈 데가 없잖아. 갈 데가.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보니까 가장양수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저당권 등기된 거예요? 물권이니까 등기돼 있지. 등기되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거예요. 등기되면 보호되는 3자야. 고민하지 마. 등기되면 보호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경유했다. 등기됐어요? 안 됐어? 설마 가등기가 등기된 거라는 걸 사실 모르는 건 아니겠지. 가등기도 뭐 한 거다? 등기한 거야. 가등기 등기됐어. 제발 등기됐어. 가등기도 등기한 거야. 이 등기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니까 이게 문제를 못 푼단 말이야. 등기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구분 못하니. 5번 가장행에 기한 근저당부 채권을 가압류했다. 등기했어 안 했어요? 답이 딱 떨어졌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등기 등록을 통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했다라는 것만 알면 되고, 근데 등기 안 된 놈 중에서 하나 보호되는 게 그게 파산관제인이에요. 누구라고요? 파산관제인. 그 파산관제인이 그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파산관제인도 보호되는 뭐다? 3자다. 그거 하나 조심하면 되고, 파산관제인의 선악을 구분하는 시점은 파산관제인의 개인의 선악을 따지는 게 아니라 총 파산 채권자의 선의 악의를 기준으로 따진다. 선악을 따진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판례 거기까지도 기출문제를 물어본 적이 있으니까.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109조 이제 어디로 가냐면 착오로 가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109조 이게 109조가 지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이것은 법률적 효력이 무효입니다. 자, 무효인데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입니다. 무슨 무효라고요? 상대적.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취소하면 무효로 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착오에 의해서 취소를 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무효로 가는데 이 무효는 상대적 무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하나만 일단 정리를 하고 갈게요. 아까 조금 전에 107조, 108조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랬죠? 알고. 그런데 착오는 불일치를 갖다가 모르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착오는 이 의사 표시가 불일치를 뭐 한다고요? 모르고. 그래서 지금 109조에 의한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겁니다. 알고 한 건 지금 두 개예요. 알고 한 거는 107조하고 108조 이 두 개. 백자 비진이 통정의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알고 했어요. 근데 109조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했다는 사실을 뭐 한다고요? 모르고 했다는 게 특징이에요. 모르고 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법률행위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해보죠. 이 매매 계약에 따라서 지금 잔대금을 치고 등기를 넘겼습니다. 자, 잔대금을 치고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계약에 대해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겠다라고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5월 1일자로 계약을 했다라고 칩시다. 5월 1일자로 계약을 했고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것은 6월 10일 날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다고 합시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자, 7번 보세요. 취소하게 되면 이렇게 소급 무효가 돼 버립니다. 다시 한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소급 무효. 소급 무효가 돼요. 그래서 자, 소급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그럼 6월 10일 날 취소하게 되면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 5월 1일자로 발생한다 이거예요. 5월 1일자로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효가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후라면 뭐가 생겨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겨요. 똑같은 법리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무효가 됐기 때문에 똑같단 말이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행 전이면 이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법리가. 이미 이행한 후라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의 문제가 생긴다. 부당이득을 반환할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시 이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동시이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소급 무효가 되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쉽게 해야 돼요? 어렵게 해야 돼요? 어렵게.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쉽게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이 이게 굉장히 좀 까다롭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표의자에게 여기서 표의자의 뜻이 뭐냐면 취소하겠다라는 것을 말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취소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표의자. 그 의사를 표시한 사람이 표의자예요.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람이 표의자가 됩니다. 이 표의자에게 중요 부분, 표의자에게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야 됩니다.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경제적 불이익. 만약에 어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중요본에 관한 착오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의자에게 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취소를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 못 해줍니다. 만약에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습니다. 경미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해줘요, 안 해줘요? 해줍니다. 취소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 못 해준다라고 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착오에 관한 이 민법 109조는 임의 규정입니다. 다시. 착오에 관한 109조는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가능하다고요? 배제 특약이란 말이 뭐냐면 계약서에다가 우리가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말자라고 특약을 해놓게 되면 착오가 발생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배제 특약이 가능하단 말이죠.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는 말은 착오가 발생하더라도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특약을 해놓으면 취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 민법 109조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법조항보다 특약이 우선한다. 그래서 배제 특약이 가능해요. 배제 특약을 했다. 배제 특약을 하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배제 특약을 해놨으면은 취소하지 말자라고 해놓은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배제 특약이 어떻게 돼? 없어야 돼. 배제 특약이 뭘 한다고요? 없어야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똥골뱅이야 X하고 또 구분을 못해가지고 또 좀 뭐지 또 그러지 말고 또. 자, 그 다음에 지금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 무효가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부당이득 반환. 그럼 부당이득 반환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지금 소유권을 넘겨받은 을은 이걸 갖다가 갑한테 다시 등기 넘겨주고 목적 부동산도 넘겨줘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거기에 따른 손해를 본 이 상대방은 착오를 주장해갖고 부동산을 받아간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좋았어. 없다예요. 그래서 지금 착오에 의해서 지금 계약을 취소한 계약이 취소돼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손해배상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손해배상 청구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왜냐? 지금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것은 불법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거 하나 해보죠. 계약서에 중도금을 미지급을 하게 되면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갖다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또 뭐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중도금 미지급이 있게 되면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특약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도금 미지급이 있어가지고 계약을 해지를 했다 이거죠.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정당한 건가요? 예, 정당한 거죠. 그러면 이 계약 해지는 어떤 거에 의한 계약 해지가 일어난 거예요? 약정 해제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약정 해제. 중도금이 미지급이 되면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으니까 이런 특약에 의한 해제는 뭐라 한다고요? 약정 해제가 되는 거예요. 약정 해제. 그럼 약정 해제가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계약을 해제당한 상대방은 착오를 들어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맞습니다. 있다라는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정답으로 자주 올라옵니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중도금이 미지급됐다. 미지급을 이유로 해가지고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 지금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왜 해지했냐? 이런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특약에 의한 해제가 있었다. 특약에 의한 해제를 뭐라 부른다고요? 약정 해제라 그래요. 약정 해제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매수인은 지금 계약이 해제를 당했습니다. 정당한 적법 절차에 따라 해제가 된 거죠. 그런데 매수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계약서를 쓴 5월 1일 날 내가 착오를 일으켰네? 이러면서 착오를 주장을 해가지고 이미 계약은 해제가 돼버린 상태죠. 계약이 해제가 되고 나면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합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을 해요. 잠깐만. 계약이 해제가 되면 민법 551조가 발동이 돼요. 551조는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지금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했으면 매도인이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이 계약 해지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 더 나아가서 지금 뭐 계약금 같은 거 안 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위약벌 해놨으면 뭐 해놨다고요? 위약벌. 지금 중도금 미지급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약금은 있을 거란 말이죠. 이 계약금도 몰수할 수 있다고요. 위약벌 특약이 돼 있다면. 그러면 이 계약금도 못 돌려받고 손해배상도 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중도금을 미지급이 된 것은 5월 20일이라고 하고 계약은 해제가 됐는데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5월 1일 날 계약을 할 때 착오가 이렇게 돼서 내가 잘못 계약을 했네 라고 착오를 주장해서 이 계약 전체를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면 저 뭐가 돼버려요? 무효. 저 봐요. 저기 취소하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 그래서 취소를 주장해서 이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어요. 이 계약 전체를 무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판례가 카메라가 지금 없는데 내가 지금 엉뚱한 데다 아닌 것 같은데 됐나? 나오고 있습니까? 예. 자, 그래서 거기 판례만 좀 찾아볼게요. 교재. 예. 자, 어디 가냐면 90페이지로 가봅니다. 90페이지에 2번입니다. 파란색 2번.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로 뭐 한다고 취소할 수 있다. 그 내용 안 봐도 결론 나왔죠?
아니 지금 착오를 이유로 저 계약을 해지 당했는데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고 취소할 수 있다. 그 제목에 결론이 다 났잖아. 그 속 안에 안 읽어봐도 일단 결론 다 난 거야. 그 보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를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라도 매수인은 상대방이 한 계약 해지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해서 매매 계약 전체를 뭐로 할 수 있다고요? 무효로 할 수 있다. 이게 여러 차례 정답 문제로 나왔다는 소리예요, 이게.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진행할 건데 7파는 지우지 말고 두세요. 좀 더 갔다 와서 뒤에 조금 마무리하겠습니다.